그 병원에 그 의리의리한 그 의료기구들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렌트겐 촬영만 하는 것까지는 봤지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거 보고 왜 뭐 장비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나라구나. 그렇지. 우리 한국의 국정원이 북한의 보위부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보위원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이 보위부 가족은 이 국정원에 딱 들어가면서 어떤 거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때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안기부란 소리는 들었지만 국정원이란 처음이죠. 말은 맞아요.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거기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남편하고 같이 왔다 하니까 나를 맡은 선생이 여자였어요. 네.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여원이 하는 말이 네. 어떻게 23살에 만난 남편하고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았냐. 이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속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남자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되고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도 되는 자본주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게 제일 기억이 남고 지금도 그 우스운 에피소드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조사 받고 나와서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일체 말을 안 하니까 뭘 물어봤다 할아버지가 소리도. 너무 궁금해. 또 국정원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음식이 맛있는데 우리가 먹어도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음식이다 나니까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 카레밥을 지금은 알잖아요. 카레라는 게 뭔지. 카레밥을 해주는데 이게 뭔 밥이 이런 게 나오나 하고 한 번도 그걸 못 먹어봤어요. 그걸 못 먹어봤다니까. 그 얼마나 그 우스운 얘기예요. 안 먹어본 거라서 아직 손도 안 대고 안 돼봤어요. 그런데 후에 여기 와서 맛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거 맛있는데 저거는 못 먹는 건가 하고서 못 먹어봤어요. 다른 사람들 막 먹으실 건데 네. 나는 안 먹어본 네. 거니까 안 먹겠다고 안 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야. 나만 안 먹었는가 했더니 할아버지도 역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무슨 누리기로 한 거 뭐 이렇게 비빔 뭐 범벅이 같은 건데 그거 당신은 맛봤어? 그래. 아니요, 난 못 먹는 거 해서 안 먹은데까. 야, 나도 안 먹, 다른 사람들은 먹던데. 이런 우스운 일도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 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음식에 밥 따로, 국 따로 이렇게만 그쵸? 보았는데 이거는 밥 위에 덮밥이나 같은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먹나? 막 싶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피자를 보고 어머나 북한에서 왔다고 찌꺼기를 다 합해서 만들었다고 막 찌려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음식 문화. 70년 세월이 예, 음식 문화가 맞아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있더라고요. 국정원에 있을 때 네. 이렇게 그런 물품도 다 주잖아요. 네. 휴지까지 네. 하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민 만장을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앞에서 일했는데 그런 선물 한 번 받아봤나요? 못 받아봤지요. 대한민국에서 받아봤네요. 그렇죠. 정말 야, 이게 바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나라구나. 이곳이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우리는 저쪽에다는 산에다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런 구호들 많이 붙였잖아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란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어. 이민의 것 탈취하고 이민의 것을 억압하고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바로 북한이죠. 북한 정권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에 먼저 온 아드님과는 첫째 아드님이랑 셋째 아드님이랑 네. 언제 만났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왔어요. 마지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야, 그래서 아들도 울고 같이 나도 울었죠. 울고 그래서 안고 우느라고 얘기도 못했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하는 그 목까지 정말 막히는 그 감정.
그렇죠. 그거 다 네.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래. 그때는 그냥 살아온 것만으로 감사한데 그렇지. 또 이렇게 다 한국에서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사하고 우리 기쁘시- 친구들이 다 나보고는 복받은 노인이라고, 복받은 노인이라고. 맞아요. 어쩌면 남들은 북송도 뭐 몇 번씩 한다는데 우리는 각오를 하고 왔어요. 우리 영감도 여기 깃에다가 여기다가 앞편을 딱 해서 생앞편을 이렇게 이만큼이나? 잘라서 딱 끼웠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뜯으면 떨어지게끔. 그거 먹고 그리고 나도 그거 다 준비했어요. 만약에 잡히면 지도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그거 먹고 죽자. 그거로 끝내자. 아이고. 둘이 약속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서 그랬는지 아무런 지장이 없이 좀 그 태국에서 조금 고생은 했어요. 예. 이게 참, 내가 내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아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투자분들은 아편?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편이 마약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아편 같은 거는 매 집집마다 다 갖고 다 있어요. 갖고 있어요. 비상용 약이니까. 약이에요. 설사해도 그 약을 먹고 감기 와도 그 약을 먹고 다리 쓰세요. 다리 아파도 그 약을 먹고 나는 이빨 쏘니까 아프니까 어르신들이 그 아편을 구워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에는 정말 집집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아편은 다 조금씩 갖고 예,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저지하고 왔는데 국정원 씨 다 반납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문에 가셔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갔잖아요. 나이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같이 생활하셨는데 하나문 생활 신기했겠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랑 할머니 이렇게 단체 생활을 부부가 한다는 건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세골로 집을 떠나서 애들하고 같이 평양에 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간 생활은 해봤지만은 그렇게 오랜 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해보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다양다정하게 우리들을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서 맞아요. 나는 거기서 북한에서 애들 배드민턴을 배워줬거든요. 내가 내 있는 힘껏 배드민턴을 많은 사람 가르쳐주고 같이 했고 할아버지는 또 그 탁구를 우리 2층에다 탁구판 해놓고 그걸 시합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탁구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탁구 경연 그런 데도 나갔어요. 나가서 상품도 타고 이렇게 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저도 거기서 글짓기도 해서 아유. 예 시장도 타고 그 여러 가지 정말 재밌었죠. 3개월 알차고 동안은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남자들대로 호실이 밑에 몇 방이 있고 아, 부부가 한 방을 못 못 쓰니까.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엔 또 그 2층에 와서 또 하는데 나는 지금도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세탁기를 내가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왜요? 그도 북한에서처럼 손빨래 하는 거로 기본 유지를 하는데 우리 집에 할아버지는 그 하나원에서 세탁기 들고 오는 거 다 배웠더라고요. 배워갖고 나보고 빨래할 감 있으면 내려오래. 자기가 다 돌가주겠다고. 돌아주겠다고? 왜 손빨래 하냐고. 그래, 아니, 그게 기계가 빨면 뭐 얼마나 잘 빨아지겠냐고. 내 손이지. 이렇게 고집을 했어요. 내 손은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기계는 못 믿는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빨래를 해준다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했거니와 이 가정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소득은 어느 만큼 있어가지고 어느 만큼 이게 지출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가정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아니, 분이 북한에서는 남자가 빨래를 뭐 안 하잖아요. 안 하지요. 근데 하나원에서 빨래를 한다 했다고요? 네. 지금도 빨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와 할아버지 그래서 사발하고 뭐 2가지든 3가지든 벗어 놓으면은 그걸 기계를 들어가가지고 싹 빨아서 널어놓고 그래요.
대단하다. 북한 같았으면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럼. 할머니 빨래를 해주려고 네, 할아버지가 탈북을 했나 봐요. 응?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빨래를 다 해주시고 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밖에 그 1박 2일 체험도 나갔는데 예. 한국애가 드라마로 한국 사람들 사는 정보하고? 집은 봤지만 응. 실제로 보는 거는 하나원에서 체험 나갈 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되게 놀라웠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모든 전자제품이 크게 다 챙겨져 있고 수도를 틀어서 이 짝으로 덜구면 더운 물, 이 짝으로 덜구면 찬물. 너무 황홀하고 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냐?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압록강에서 물을 기르다 그러니까요. 먹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빨래를 해요. 방치를 두드리고 하고 밑에서는 물을 떠다 먹는 물을 해요. 그러니 위에선 빨래하고 네. 맞아 그랬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 괜찮아 물은 내려오면서 희석이 된다. 희석이 뭐 된다. 이러면서 그런 말로 자기네 위안하면서. 위안했지. 예. 그런데 나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불. 밤에는 그도 황하게 그 하나원이고 국정원에 오니까 너무 불을 많이 켜놔가지고 야 저 아까운 불. 어떡하나. 어떻게 맞아. 저렇게 아까운 불을 맞아. 저렇게 많이 켜놨지? 내가 막 다니면서 막 예. 보고 싶었잖아. 예. 그거였고 두 번째는 물. 고소. 다 관계없이 물이 있고도 잘 자. 하루 동안에 샤워를 해야만이 지침실에 들어가는 거. 그게 생활화 습관화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원에서 하나원. 그걸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막히네. 이게 정말 천국에 왔구나. 기막힌. 네. 그 한국 할머니 여기 한국의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해. 근데 그 그렇죠. 수돗물도 안 먹고 정수기 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사람들이 압록강물을 퍼먹는다면 여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 할머니가 아까 우리 집을 배송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신분증을 준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야, 그게 6월 16일 날 신분증을 받았는데 진짜 그 북한에서 국민증은 별로 그건 당연히 우리 받는 게 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별로 감격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민증도 교부하잖아요. 또 이따금씩. 그런데 아 여기 와서 그런 이 나라 국민이라고 증인하는 신분증을 적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그때가 또 그 태국에서 한국 비행기에 승차합니다 할 때 그 마음이 또 다시 격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신분증 받았을 때. 한국까지. 예. 그 아들 사는 집은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가봤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상육기가 그 튼하게 네. 있는 거 못 놀랐겠어요? 깜짝 북한에서는 놀랐대. 그 어상육기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그렇죠. 있어도 못 썼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맞아. 그런데 애들이 밥가마부터 전자레인지에 뭐 세탁기에 냉동고에 또 거기다 김치냉장고 따로 있고 야 이게 정말 내 이따금씩 우리 집에 할아버지를 놀리는 때가 있어요. 네, 뭐라고? 그때 안 하겠다 할 때 그냥 주저앉지 왜 오겠다 했을까 이렇게 뭐래? 놀려줘. 할아버지 뭐래요? 뭐래?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 아무 말도 못해. 할아버지 속을 그럴까 그래 너 따라 탈북하기 얼마나 잘했니 생각하실 그 거예요. 말은 절대 안 하지. 속으로는 하겠지. 네 하죠. 어머나. 왜냐면 태국에 우리가 격리를 해서 왔잖아요. 근데 너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격동이 돼가지고 둘째 아들 내가 탈북해 온 다음에 갔어요 태국에.